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1단원 역학의 세 번째 소단원인 유체역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유체 정력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입자 하나의 운동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상호작용을 익히기 위해서 입자 두 개까지 놓고 힘의 작용 방식이나 계를 다루는 방법도 공부했었죠. 그런데 일상적인 물질은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파티클 시스템, 입자계이기 때문에 여러 입자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물리량을 배워야 합니다. 외부의 힘이 작용하더라도 입자계가 일정한 모양을 유지한다면 solid, 고체라 부르고, 외력이 작용했을 때 입자계가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fluid, 유체라 부릅니다. 물론 유체의 정확한 정의는 레벨 3에서 배울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할 대상은 유체인데요. 유체와 같은 입자계는 입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다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입자의 질량을 다루기보다는 적절한 영역을 잡아서 해당 영역의 부피당 질량인 density, 밀도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밀도라는 건 공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질량이 밀집되어 있느냐를 의미하는 물리량이죠. 표준 단위는 kg/s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다루고자 하는 영역에 있는 유체계에서는 입자 사이에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 역시 상당히 복잡합니다. 평균적으로 유체계의 외부 방향을 향하게 되죠. 따라서 개별 입자에 작용하는 힘 하나하나를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다루는 유체 영역 중에서 힘이 작용하는 면의 수직 면적 A를 잡고 개의 표면에서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인 pressure, 압력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압력이라는 건 얼마나 좁은 영역에 큰 힘이 작용하느냐를 의미하는 물리량이죠.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고 압력 전달 원리를 발견한 블레스 파스칼의 이름을 따서 파스칼이라는 단위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체의 압력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차원 관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두 개의 피스톤을 생각하겠습니다. 피스톤 사이에는 유체가 채워져 있는데요. 유체는 끊임없이 내부 충돌하는 입자계이기 때문에 피스톤을 외부에서 막아주는 힘이 없다면 밀도가 0이 될 때까지 외부로 확산해 버릴 겁니다. 여기서 확산을 다루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작용해서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유체를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실에 걸리는 장력을 다룰 때도 실의 양끝을 똑같은 힘으로 당기면 실의 내부는 입자들 간의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실 위의 모든 위치의 장력이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실린더의 양쪽에서 누르는 힘이 같고 이 상태에서 평형을 유지한다면 유체 내부의 모든 지점에서 서로 밀어내는 힘은 같습니다. 여기서 관의 오른쪽 부분의 단면적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 유체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른쪽에서 미는 힘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건 에너지 보존으로 논증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서 길이 x1만큼 유체를 밀어내면 이 유체의 총 에너지가 fx1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유체의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로 전환될 건데요. 우리는 유체가 계속 정지하는 상황을 생각할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을 유지하고, 유체가 압축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할 거니까 탄성력에 의해서 저장되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도 없다고 볼 겁니다. 그러면 순전히 유체는 받은 에너지를 그대로 외부에 일을 하는데 사용하게 될 건데요. 오른쪽 피스톤을 밀어낸 거리를 x2라고 한다면 유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f2 x2가 됩니다. 유체의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유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총 일의 양은 0이 되어야겠죠. 대칭성을 위해서 왼쪽 힘도 F1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식은 표면적이 다른 두 지점의 힘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좌우 피스톤의 표면적을 각각 A1, A2로 두고 표면적에 따라서 이 힘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체는 압축되지 않기 때문에 1지점에서 밀어낸 유체의 부피와 2지점에서 밀려나간 유체의 부피는 같아야 합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두 지점에서 단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같아야 함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 단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따라서 정적인 유체에서는 모든 지점에서 힘이 같은 게 아니라 단위 면적당 힘인 압력이 같은 거죠. 이 사실은 유체 내부의 어떤 지점을 잡든지 항상 성립합니다. 이걸 에너지 보존, 당시에는 활력 보존의 원리를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유도한 건 다니엘 베르누이고요. 유체의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압력이 전달된다는 유체 압력 전달 원리를 정립한 사람은 블레스 파스칼입니다.
다니엘 베르누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인 유체 동력학에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파스칼은 액체 평형에 관한 연구를 했었고,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 해인 1663년에 액체의 평형에 관한 논문집이 출간됩니다. 이 논문 속에는 유체 내부의 압력이 모두 동일하다는 유체 압력 전달 원리, 우리가 현재까지 부르고 있는 파스칼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파스칼은 실험을 통해서 얻은 원리고요. 이후에 이 결과를 베르누이가 에너지 보존으로 유도한 거죠. 파스칼의 원리는 단지 1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휘어져 있어도 모든 지점에서 적용됩니다. 유체의 모든 지점의 압력이 모두 P로 동일하지만 이 압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유체 표면에서의 힘은 표면이 가지는 면적에 비례하게 됩니다. 여기서 힘은 표면의 수직 방향을 향하는 벡터량이지만 압력은 해당 지점에서의 크기인 스칼라량으로 정의됩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유체가 임의의 모양을 가지는 경우에도 정지한 유체라면 모든 곳에서 압력이 같고 유체 표면에서는 항상 면의 수직 방향을 향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실린더 내부에 있는 정적인 유체가 하는 일을 압력의 관점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체의 압력은 P, 부피는 V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유체가 피스톤을 미는 힘이 생기는데요. 피스톤의 면적을 A라고 뒀을 때 유체가 피스톤을 미는 힘의 크기는 유체의 압력과 피스톤 면적의 곱이 됩니다. 여기서 피스톤이 길이 델타 X만큼 힘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증가했다면 유체의 부피 변화는 A 델타 X가 됩니다. 모든 순간에 유체의 압력이 P로 일정한 상황이라면 유체의 부피에 따른 압력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서 매 순간 압력이 일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느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매 순간 정지한, 즉 정적인 유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배울 연력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레벨 1에서는 충분히 느린 과정이라는 표현만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유체가 피스톤의 한 일은 F 델타 X로 계산되어야 하는데요. 이걸 압력과 부피로 표현하면 P 델타 V가 됩니다. 이 식이 유체가 한 일에 사용되는 훨씬 실용적인 식이죠. 그리고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P 델타 V가 의미하는 것은 그래프 R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부피가 변화함에 따라서 압력이 연속적으로 달라진다고 해도 매 순간 평형을 이루어서 압력이 일정하기만 하면, 즉 충분히 느린 과정이기만 하면 유체가 한 일은 그래프 R의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일의 양을 힘과 변이의 곱으로 계산하는 것과 수학적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1차원 변이에 대한 일만 확인해봤지만 레벨 2에서는 압력과 부피 변화의 곱이 3차원에서도 일반적으로 성립함을 보일 겁니다. 이제 유체에 작용하는 힘을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밀도가 로로 일정한 정지한 유체를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체의 밀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같은 물질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유체가 외부 힘에 의해서 압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압축이 고려되면 부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밀도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액체가 보통 외부 힘에 의해서 거의 압축되지 않기 때문에 액체라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유체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건 임의의 부피 V를 잡았을 때 이 부피 속의 유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 즉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유체가 우주 공간에 놓여 있다면 당연히 걔에 작용하는 외력은 없겠지만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g인 곳이라면 부피가 v인 유체의 질량이 rho v이기 때문에 rho vg만큼의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런데 대상 유체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유체가 대상 유체에게 작용하는 중력과 똑같은 크기의 힘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체가 유체 내부에 있는 대상에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buoyancy, 부력이라 부르죠. 부력은 대상 부피 내부에 어떤 입자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력이 존재하는 곳이기만 하면 빠진 부분의 유체 무게만큼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래서 부력이 작동하는 원리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유체에 빠진 부분에 유체와 밀도가 다른 물체를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물체의 밀도는 ρm으로 둘게요. 사실 이건 물체를 이 부피 속에 끼웠다기보다는 이런 모양의 물체를 유체 속에 넣으면 유체가 이 모양에 맞춰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ρmvg가 되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을 x축으로 잡았을 때 R자 힘의 x성분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러면 R자 힘의 부호가 유체와 물체의 밀도 차에 의해서 결정됨을 알 수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물체가 가라앉을지 뜰지가 결정되겠죠.
이제 빠진 부피를 직육면체 형태로 만들어서 부력이 작용하는 원리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직육면체 높이를 x, 윗면과 아랫면의 넓이를 a로 두겠습니다.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유체 내부의 압력은 기본적으로 모두 같겠지만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면 높이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야 합니다. 이건 앞에서도 보였듯이 내부가 유체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다면 해당 유체가 평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유체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입자 간의 전자기력이 작용하게 되고 두 힘의 합력이 부력을 만들어내서 평형을 이루는 거죠. 이러려면 위쪽의 압력 P탑과 아래쪽의 압력 P바텀은 평형식의 양변을 면적 A로 나눠서 로g X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중력이 있는 공간에서 같은 높이일 경우에는 파스칼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서 압력이 모두 같지만 중력 방향의 위치 즉 높이 차이가 있다면 아래쪽의 압력이 위쪽 압력에 비해서 로g x만큼 커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체 내부 직육면체의 공간에 어떤 물체가 있든지 관계없이 높이에 따라서 압력이 결정이 되고 이 압력에 의해서 면의 수직한 방향의 힘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또 옆면에서도 깊어질수록 압력이 점점 커지겠지만 같은 높이에서의 압력은 모두 같기 때문에 옆으로 작용하는 모든 힘은 상쇄됩니다. 이 모든 힘의 합력이 위쪽 방향이고 크기가 ρgv가 되는 부력인 거죠. 따라서 부력은 중력이 존재하는 공간 혹은 여기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곳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무중력 공간에서는 부력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물체의 모양이 직육면체가 아니라도 모든 물체는 무한히 작은 정육면체 합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놓인 정육면체만 생각해보면 작은 정육면체의 부피를 스몰 v라고 했을 때 각 정육면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위쪽으로 로 vg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두 정육면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은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같은 힘이기 때문에 세로로 놓인 정육면체 시스템에 작용하는 총 R자임은 로 3VG가 됩니다. 여기서 괄호 속에 들어가야 할 부피는 세로로 놓인 정육면체 부피의 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놓인 부피끼리의 상호작용은 모두 작용 반작용으로 상쇄됩니다. 따라서 어떤 모양의 물체라도 외부 유체의 압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의 총합은 유체 내부에서 차지하는 총 부피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직관을 엄밀히 기술하려면 미적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좀 더 엄밀한 논증은 레벨 3에서 할 거고 여기서는 부력의 크기가 물체의 기하학적 모양에 관계없이 물체의 총 부피에 의존한다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g인 공간에 있는 물기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면에서의 압력을 P0으로 두면 수면으로부터 깊이 x에 따른 압력은 물의 밀도 ρ와 중력 가속도의 크기 g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P0 플러스 ρg x가 됩니다. 만약에 수면 위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라면 압력 P0는 0이 되겠지만 물기둥 위에는 1000km 정도 되는 공기 기둥이 있어서 실제로는 10만 파스칼 정도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기와 같은 기체는 압축이 잘 되기 때문에 위치마다 밀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많은 변수가 관여하기 때문에 공기의 압력을 계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수학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레벨 3에서 계산해 볼 겁니다. 물의 밀도는 대략 1000kg/. 세제곱미터입니다.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압축이 거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압축되기 때문에 밀도가 완전히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압력보다는 온도에 따라서 더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치만 여기서는 그냥 이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대략 9.8m/s 제곱이죠. 뭐 이 값도 높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정도는 이미 공부했지만 역시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수심 x 지점에서의 압력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압력 P를 위치 x에 따라서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압력이 증가하는데 그 비율이 미터당 1000파스칼 정도씩 증가한다는 뜻이죠. 특별히 대기압 만큼의 깊이는 10.33m 정도라는 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높아진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입구의 넓이가 다른 U자형 관 속에 밀도가 로인 비압 축성 유체를 채워보겠습니다.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G입니다. 입구의 어느 쪽을 채우든지 양쪽 입구에서 유체의 높이는 똑같아집니다. 왜냐면 유체가 이어져 있는 지점에서는 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높이가 같은 지점에서 유체의 압력은 모두 같고 이걸 P로 뒀을 때 똑같은 높이 라지 H만큼 높은 곳에서의 압력은 똑같이 로지 H만큼 빠지기 때문이죠. 유체의 경계 부분이 진공이라면 표면에서의 압력이 0이 되기 때문에 유체 높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이제 유체 경계 부분에 질량이 M인 물체를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관의 단면적을 오른쪽의 2배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관에서 물체가 누르는 압력이 2배 더 크기 때문에 오른쪽 물체가 내려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물체가 멈추고 평형을 이뤘을 때 두 물체의 높이 차이 H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물체와 닿은 두 지점에서의 압력을 각각 P1, P2로 두면 유체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각각 압력의 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물체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함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두 지점의 압력 차는 하나의 유체로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 높이 차이만 h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압력 P1에 ρgh만큼 더해야 아래쪽에 있는 압력 P2가 될 겁니다. 이 식들을 연립하면 높이차 h를 계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물체를 치워버리고 오른쪽 관에 밀도가 다른 비압축성 유체를 넣어보겠습니다. 두 유체는 섞이지 않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두 유체의 밀도를 각각 로1, 로2로 두고 오른쪽 유체의 높이를 라지 h만큼 채웠을 때 두 관에 채워진 유체의 높이차 스몰 h를 구해보겠습니다. 유체 위쪽 끝을 진공으로 두면 두 유체 모두 위쪽 끝에서의 압력이 0이고 오른쪽 관에서 두 유체 경계에서의 압력은 로2GH가 됩니다. 그러면 같은 높이의 왼쪽 지점에서의 압력은 하나의 유체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이 로2GH가 되고 이 값은 왼쪽 유체의 높이에 의한 압력과 같아야 하죠. 따라서 두 유체의 최종 높이 차이 H는 이렇게 됩니다. 많은 유체 문제에서는 유체 위쪽 끝을 보통 진공으로 두진 않습니다. 실제로 진공이 되면 표면에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는 연습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유체 위쪽 표면에 공기를 가득 채워서 대기압이 있다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죠. 근데 딱히 대기압이 누르고 있다고 해도 유체 표면에서의 확산을 막을 수도 없고 대기압도 엄연히 높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값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냥 깔끔하게 진공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번에는 밀도가 로인 유체 속에 부피가 라지 V인 물체를 띄운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G고 물체의 70%가 유체 속에 잠긴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떠있는 물체의 밀도 로 M을 구해볼게요.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물체에는 중력과 부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떠있는 물체의 밀도는 유체의 70%로 계산되죠. 문제 상황을 70%로 세팅하긴 했지만 이건 어떤 비율로 설정하더라도 물체의 밀도는 유체 밀도의 유체 잠긴 부분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조금 더 연습해보기 위해서 이 물체 위에 질량이 M인 물체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물체가 유체 속에 좀 더 잠기게 되는데요. 두 물체의 자유물체도를 각각 그려보면 두 물체 모두 중력이 작용하고 부력은 아래쪽 물체에만 작용하죠. 여기서 정확히 아래쪽 물체만 완전히 잠기게 하는 질량 M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부력은 이렇게 결정될 거고요. 두 물체 사이에는 수직 항력도 작용하겠죠. 각 물체가 모두 정지하기 위해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평형을 이뤄야 하고 이 식을 계산하면 질량 M이 0.3 ρV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치 계산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유체의 밀도는 1000kg/세제곱미터입니다.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으로 둘게요. 유체 표면에 질량이 20kg인 물체를 밀착시키고 이 순간에 용수철 상수가 600Nm/m인 용수철을 늘어나지 않게 천정에 고정시키겠습니다. 이 상태라면 물체에는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물체가 물속에 일부 잠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탄성력과 부력이 동시에 추가되겠죠. 여기서 탄성력과 부력은 전부 물체가 유체 속으로 들어간 깊이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 깊이를 x로 잡겠습니다. 여기서 물체가 유체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유체의 수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유체를 담는 통이 물체 크기에 비해서 충분히 크기만 하면 성립하는 충분히 현실적인 가정이죠. 물체가 높이 x만큼 잠기게 되면 용수철이 x만큼 늘어났으니까 탄성력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리고 부력을 계산하려면 잠긴 부분의 부피를 계산해야 하는데 높이 x에 물체 밑면 넓이를 계산해야 하죠. 물체 밑면의 넓이를 0.1제곱미터로 잡아보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체는 유체 속에서 진동하겠지만 물체의 평형점, 즉 R자 힘이 0이 되는 지점이 0.125m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체를 다루는 중요한 물리량인 압력을 먼저 정의하고 평형을 이루는 유체의 모든 지점에서의 압력이 같다는 파스칼의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유체가 한 일을 압력의 입장에서 압력과 부피 변화에 곱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특별히 중력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유체의 압력이 증가했는데요. 깊이가 x만큼 증가하면 압력이 로g x만큼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체 속에 있는 물체는 유체에 의해서 위쪽 방향의 알자 힘인 부력을 작용시켰었죠. 부력의 크기는 로지에 물체 부피 V를 곱해서 사용했었고 부피 V는 물체 모양에 관계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